네, 화승열전 162페이지 관중과 장안 챕터를 좀 나누어서 합니다. 오늘 썸네일은 관중과 장안 중에서 돈의 뜻과 나의 뜻이 해내위일 하게 해내위일 바다 해자입니다. 그리고 썸네일에 제가 양양을 놓았는데 참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그 부산의 그 동백섬 있는 데하고 이 양양이 참 중요한 곳인데 옛날 우리 도인들이 이름을 이게 자라게 할 양, 올릴 양 그런 뜻이거든요. 키울 양, 양을 키운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 양양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지리적인 위치, 이름이 담고 있는 뜻, 그리고 연어 이것을 가지고 제가 장차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어 저 북쪽 그 동북 삼성하고 러시아 쪽으로 뭐 쭉 이어지는 그런 면에서도 양양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그 양양 국제공항이 좀 확대될 때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도 양양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관중과 장안 얘기할 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이 강의의 목표는 누구나 그 자가보장 100억을 찾게 해드리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 양양이라는 기운을 올해부터 받으셔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양을 키우는 작업을 들어갈 것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원문은 한 고조 유방이 한 나라를 부흥시키며 해내위일 하자. 썸네일에 나왔던 해내위일 이거를 천하를 통일하자 이렇게 했고요. 관문과 다리의 통행 제한을 폐지하고 산림과 소택에서 나무하고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을 좀 느슨하게 한 다음에 그 덕택에 커다란 그 부자 상인들이 막 천하를 주류를 했고 그 다음에 교역하는 물자가 유통되지 않는 것이 불통이 되지 않도록 다 통했고 그래서 원하는 물건은 얻을 수 있었다. 이 해내위일이라는 말은 바다 해자를 썼는데 바다의 경내를 하나로 만들다가 아니고요. 이 바다 해자라는 것은 해내위일은 통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시황이 이제 그 제가 고영 선생님의 그 18사력에서 좀 화면을 갖고 왔는데 진시황이 이제 여러 나라들을 통일을 하고 삼황오제 그 당군 조선 시절에 그 삼황오제 황제라는 이름을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이 쓰죠. 근데 자기가 내가 최초의 황제다 이래갖고 시황제라고 하고 그래서 고영 선생님이 그림 그렸던 것처럼 이 참 땅이 바다는 끝이 없잖아요. 바다는 끝이 없이 이 육지도 끝이 없이 자기 땅이 끝이 없이 커지는 그래서 바다해는 땅으로도 쓰입니다. 바다처럼 넓은 땅을 해라고도 합니다. 근데 진시황이 이제 개혁을 여러 가지 했는데 서로 이제 뭐 제나라, 초나라, 연나라,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뭐 고구려 시대 한자, 일본 한자, 중국 한자, 베트남 한자, 백제 한자, 이 신라 한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고구려 관계통항비 같은 거 해석할 때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자가 달랐던 것을 첫째 이제 한자를 통일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들이 그 화폐를 다르게 썼죠.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 진나라 다 이제 근데 화폐도 통일했죠. 그래서 그 반낭전이라는 화폐를 통일을 했죠. 참 이러다 보면 뭐 글자 달라지지 돈 달라지지 국민들은 뭐 죽을 지경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도로가 다르니까 어디는 2m짜리 도로, 어디는 1m짜리 도로 있으니까 마차를 갖고 다니려면은 아주 뭐 옛날 땅을 갈 때는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 마차의 축의 길이를 통일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위반하면 사형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막 강력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도로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사통 팔당을 되게 다 했고, 어, 폭이 50보, 그다음에 가로수죠. 지금 같으면은 그 10m 간격으로 나무를 심게 했죠. 이런 걸 벌써 뭐 BC 221년도에 했고, 일본은 이것을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절에 임진왜란 끝나고 에도로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 했고, 한국은 하지를 않았죠. 그러니 뭐 무슨 발전이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경부선 만들고 뭐 고속도로 만들고 하면서 이제 좀 했고, 일본이 강제적으로 길을 많이 만들었고, 지금도 북한의 도로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진시황은 벌써 했죠. 그래서 또 도량형도 다 이제 자해 뭐 이렇게 무게 단위도 다 통일을 시켰고, 전국의 운하 사업을 벌려갖고 막 이렇게 배가 다니게 했고, 만리장성도 이때 완성되었던 축조물이다라고 이 고우영 선생님은 얘기했지만 이건 절대 아니죠. 만리장성은 뭐 진시황이 그거를 어떻게 그 짧게 제의한 사람이 뭘 했겠습니까? 그 과거 춘추 5패 시절부터 있었던 것을 조금씩 이었고, 그래서 뭐 제나라는 제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장성이 있었고, 연나라는 연나라 나름대로의 장성이 있었고, 원래 이제 장성이 이렇게 있었었죠. 제나라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위를 막다가, 또 연나라 북쪽인 이제 좀 올라갔다가 이러는데, 이제 참 이 오그라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 놈 이바나 이와기치하고 이병도라는 우리 역사학계의 거두 외놈의 앞잡이였고, 지금도 그분의 제자들이 참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만리장성을 자꾸 늙혀 가지고 뭐 단둥까지 있었다, 저기 발해 북단까지 있었다고 중국은 계속 그렇게 뻥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평양까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어떤 변고가 일어나게 되면 만리장성 이쪽은 다 우리 땅이다, 이런 이제 동북공정 역사 왜곡을 하죠. 그러니까 만리장성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틀을 진시황 때 갖췄었죠. 만리장성이 있는 곳까지가 해내, 거기까지를 자기의 바다 영역으로 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시황이 일찍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옛날로 막 돌아가고, 한나라 부흥, 제나라 부흥, 연나라, 조나라 막 이렇게 부흥을 하면서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면서 이제 이런 그 관문을 다 이제 닫아 걸죠. 폐관 나중에 이제 왜구들이 막 저 명나라를 쳐들어가고, 다시 몽골족들이 이제 명나라 쳐들어가고 청나라 쳐들어가고 하는 거는 중국이 이제 폐관절공, 그러니까 관문을 닫아버리고 조공도 막아버리는 거죠. 관문도 닫아버리고 조공도 막아버리게 되면, 옛날에 조공무역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자체가 무역인데, 우리 대원군께서 나라 문을 걸어 잠궈 갖고 아주 참 나라가 가난해지고, 지금 북한이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나라가 그렇고, 이렇게 관문을 다 걸어 잠그던 것을 확 열어버렸다라는 거죠. 한나라 유방이. 그래서 이제 통하게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해내위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매산자와 바다해자가 아니고요. 이 산해경의 해는 육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우리 동이족계 신화죠. 이제 신화집이고 지리서고, 뭐 하나라 우왕이 만들었다는 소리도 있고, 백익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설도 있는데, 고조선 문화탐구에 아주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산해경을 쓰면서 뭐 숙신이니 부연이 맥국이니 이런 조선이니 이런 지명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 등장하는데, 산해경에 보면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북해? 동해라고 그러면은 중국은 동해가 우리의 서해죠. 중국의 북해? 북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자세히 보게 되면 해외 서경, 해외 북경,
그러니까 해라는 것은 바다와 같이 넓은 땅, 바다와 같이 넓은 땅 안에 안을 해내라 그랬고, 바다와 같이 넓은 땅을 해외라 그랬는데, 북해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발해를 얘기하는 거죠. 발해 바다. 지금은 보하이죠. 보하이. 거기 보게 되면 조선은 조선 제 열양 동 해북 산남 열양 소견. 조선은 열하의 동쪽, 열하의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발해의 북쪽에 있고, 산의 남쪽에 있는데 그 열양은 연나라에 속한다. 이제 이런, 그래서 과거 그 우리 단군 조선의 이제 강역이 이 산해경에 나와 있죠. 열양은 연나라에 속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열하죠. 열하의 동쪽인데, 열하의 동쪽에 조선이 있다 그랬고, 열하는 우리 그 양반전을 쓴 그 박지원 할아버지가 열하일기를 쓰셨죠. 열하일기 바로 북경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만리장성의 바깥쪽인데, 여기 이제 만리장성이 이제 연나라 경계이니까 이 만리장성 바깥쪽 열하의 동쪽은 다 이제 조선의 땅이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뭐 만리장성이 뭐 여기 단동이다 뭐 어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산해관이다 뭐 단동이다 평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북공정을 했는데, 이 산해관까지 놓인 것도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뭐 산해관까지 완성한 게 명나라 때고, 그 전에 제나라 때는 산동반도 안쪽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참 이런 이제 역사 전쟁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해라는 말은 육지, 바다처럼 넓은 땅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해내 위일, 자기네 경계내를 다 통하게 했다. 그런 의미로 바다 해자의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뜻과 해내 위일이나 돈의 뜻과 나의 뜻이 통하게 하는 법, 돈의 뜻과 나의 뜻이 해내 위일하게 하는 법, 이걸 제가 이제 우리 화식열정 공부 처음 하면서부터 무자본으로 3개월에 1,000만 원 만들기, 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가부장 100억 찾기, 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길과 흉처럼 돈도 전부 복리로 운용이 된다. 예, 모든 인연은 복리로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화식열전 2, 빠른 분들은 화식열전 2, 조금 늦어도 화식열전 3까지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이것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쟤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왜 저렇게 하는 일이 잘 되지? 뭐 그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국평천하의 뜻을 심득 마음으로 하고, 체득 몸으로 하고, 안 그러면 현몽이라도 받기. 치국평천하의 뜻을 갖는 것이 돈의 뜻과 나의 뜻을 통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것도 뭐 지금 답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이제 화식열정 공부하면서 지금 사마천 할아버지 덕택에 과거에 이제 중국 천하를 주유하는데 천하를 다 살피는 거죠. 자기 나라, 뭐 진나라, 한나라 이런 것만 살피다가 지금 천하를 주유하는데, 이런 치국평천하의 뜻을 우리도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갖기가 가장 좋은 곳이 부산 해운대 앞바다인 동백섬 근처이고, 부산이 좀 서울에서 멀고, 또 그 이름으로 볼 때는 양양이다. 양양에서 치국평천하의 뜻을 흉중에 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이제
천하를 주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천하를 통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요즘 이제 경춘국도를 제2 경춘국도를 만든다 그러면서 경기도 안 국토부 안이 이제 이렇게 국토부 안이 뭐 청평을 거쳐서 남이섬을 거쳐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춘천로 가는 길이 있는데 경기도가 안을 새로 내 가지고 새로운 이제 산길로 해서 가평으로 해서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가평이 아니다. 우리 좀 밑에 좀 지나 우리 중심지를 좀 관통해서 가라. 그래갖고 가평 군청 앞으로 가는 걸 만들고, 춘천은 여기저기 뭐 돌아다닐 게 뭐 있냐, 빨리 춘천로 와야지. 그리고 춘천시 안이 있고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 뭐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이 경춘가도에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식당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여관이 있었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됐죠? 경춘국도 생기면서 다 망했죠. 뭐. 큰 길이 진나라가 통일이 되고 한나라가 통일이 되고 뭐 돈도 만들고 도량형도 만들고 저울도 만들고 축도 만들고 하던 문자 새기는 것들이 다 통일이 되니까 중소업자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죠. 큰 것만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강화도도 그렇죠. 예전에 강화도하고 이제 이 강화도 성모도 가게 되려면 강화도 국도로 가가지고 이 외포면에 가서 외포면 선착장에 가면 뭐 횟집하고 뭐 여관, 모텔, 가게, 배 타고 성모도 가가지고 이제 성모도 관광을 했는데, 지금은 성모대교 딱 뚫리니까 외포리 쪽에 상가 다 죽었죠. 횟집 다 죽었죠. 그리고 뭐 또 이 초지대교 한 10년 전에 생길 때 초지대교만 뚫리면은 여기 우리 이제 땅값 뭐 이 전등사 이쪽에 뭐 횟집 뭐 다 망했죠. 에버랜드가 옛날에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만 쉬던 시절에 사람들이 먼 데로 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 에버랜드를 많이 갔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 5일 근무제가 되니까 이틀을 쉬니까 에버랜드 통과해갖고 더 먼 지역으로 가서 에버랜드가 정말 한 몇 년간 망할 지경에 놓여가지고 뭐 그렇게 잘 되지 않죠. 큰 도로가 나니까 전부 다 멀리 가버리니까, 도로 생기면 땅값 올리고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참 많이 망하죠. 지금 경춘국도도 그렇고 큰 도로 생기면 작은 도로에 있던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뭐 각자 뭐 프랑, 뭐 마르크, 뭐 이렇게 자기네 나라 돈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다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잘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EU가 되니까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같은데 관광업 푼돈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맨날 뭐 부도 위기에 몰린다 그러고, 또 IT가 생기니까 아마존 미국 기업이 그냥 전 세계를 지배하고 상가를 지배하게 생겼죠. 이 얘기는 사실 숨겨진 얘기인데, 우리가 88 올림픽을 할 때 그때 이제 뭐 북한에서 방해가 많았죠. 우리가 올림픽 할 때 북한에서 대포 한 방만 쓰게 되면은 뭐 한국은 올림픽 이후 뭐고 뭐 다 끝장나는 판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거를 중국한테 가서 막아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설득시키면서 니네 2008년도에 올림픽 해야 된다. 올림픽 하려면 남한 올림픽을 하는 걸 니네들이 잘 봐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가 올림픽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니네가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중국을 설득시켜서 중국에서 그때 약 160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의 모든 것을 다 배워갔습니다. 심지어 도로 교통 시스템, 차량 격주 뭐 이런 걸 다 배워서 그때부터 올림픽 준비를 했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돈으로 다 그렇게 해준 거죠. 그렇지만 그때도 인터넷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선만 중국처럼 넓은데 언제 전화선을 넣고 언제 통신선을 넣고 어떻게 할 줄을 전혀 몰랐었죠. 그래서 이 동북 삼성을 한국에 50년 빌려주는 것까지 사실은 그때 진행 중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0년도 들어서면서 유선통신이 아니라 무선통신이 생기고 한국도 그럴 만한 큰 치국 평천화를 할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몇 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죠. 왜 그러냐? 마치 러시아가 지금도 이제 시베리아 지역을 한국에 맡길까, 중국에 맡길까, 일본에 맡길까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집중해야 되는 곳이 있고 자기네들이 집중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동북삼성을 한국에다 맡기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한국이 참 그런 기회를 개인적인 욕망으로 이제 뭐 놓쳤고 준비도 안 됐고 치국 평천화의 큰 뜻을 가진 사람도 그때는 많지 않았고 이것을 추진했던 분이 지금 생존해 계시죠. 92세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천하가 통일이 되고 하늘이 완전히 열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해서 아마존만 해도 185개 국가에 쫙 동네에 그 많던 책방 다 망했죠. 우리나라의 뭐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 큰 서점들이 놓이지만 거기도 이제 아마존에서 막 책을 사고 하니까 많이 흔들리죠. 이렇게 해내 위일이 된다라는 거죠. 가게만 놓고 봐도 예전에 이런 각 시골 집마다 이런 전방이 다 있었었죠. 가게가 있었었죠. 이렇게 해서 다 먹고 살다가 슈퍼마켓이라는 게 생겨서 좀 큰 거로 생기다가 이게 이제 뭐 슈퍼마켓을 이제 GS 같은 재벌 기업들이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형 마트가 뭐 이마트니 홈플러스니 롯데마트 같은 이런 참 10대 재벌 안에 그룹사들이 이런 동네 가게까지 다 점거를 하는 세상이 돼버렸죠. 정부는 뭐가 좋죠? 세금 걷기가 좋죠. 예전에 슈퍼마켓 뭐 이런 전빵 이럴 때는 참 세금 걷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규격화시키고 대형화시키면은 굉장히 세금 걷기가 좋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관찰하고 감시하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데서 지금 이제 IT 기술을 활용해서 전 국민을 전 세계의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정보를 핸드폰 같은 걸 통해서 다 모으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지금 사마천에서 사기열전에서 나오는 해내 위일, 나의 바다의 경계를 전 세계로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화식열전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아직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혹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침을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몸에서도 그런데요. 서양 의학에서 아직 답을 못 찾은 신경성, 정신성 질환 같은 게 있죠. 이런 신경성, 정신성 질환은 대부분 이제 뭐 뇌의 모든 정보가 되니까 이 뇌로 가는 혈관, 이 경동맥이라고 그러죠. 경동맥이 막히든지 안 그러면은 이 오장육부 안에 가스가 차든지 이 오장육부안에 복부 가스가 많이 차거나 경동맥이 막히거나 그러면은 어딘가 막히죠. 어딘가 막혀서 우울증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생기고 참 대그룹 회장님 갑자기 쓰러지시기도 하고 통하지 않게 되면 아프다. 불통즉통. 경제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그렇다. 같은 이치죠. 그래서 보면 서양의학에서 아직 답을 못 찾은 신경성 질환을 보면 우리 다 뇌로 이렇게 모든 정보가 들어가는데 어떤 비물질이 있다. 그 비물질 탁기, 동양학으로는 탁기라 그러는데 뭐 서양의학에서는 스트레스죠. 보통 스트레스가 어떤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 화학적 비물질, 신경질을 내고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힘들고 속상하고 쫓기고 하는 그런 화학적인 비물질이 언젠가는 화학적 물질을 몸에 만들어낸다. 그 과립형 알갱이가 혈관 속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과립형
알갱이, 나쁜 알갱이들이 신경계, 림프계, 혈관계의 통을 불통하게 만드는 거죠. 그 불통이 몸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이고 그 통증이 병을 유발시키는 것인데 통죽불통. 아프다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 것이다. 불통죽통.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프다라는 것이다. 이거를 통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해내위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제 쪽에서도 우리의 경제에 대한 견해에서도 생각에서도 이것을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이 화식열전 강의의 목표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제가 10년간 답을 찾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무자본으로 3개월 버는 거 알려드릴 수 있다. 누구나 자가보장 100억 찾게 하는 거 알려드릴 수 있다. 물론 하나 준비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렇게 돈의 뜻과 나의 뜻이 통하게 하는 첫 단추는 우리 왜 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물치지, 성심정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여기서 이제 경물의 뜻을 몰라가지고 이 본래의 뜻이 밝혀지지 않아갖고 주자학파, 양명학파 뭐 이래갖고 몇백 송나라 시대부터 뭐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 계속 싸우죠. 그런데 지금도 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밝혀두신 분은 사실은 퇴계 이황 선생님, 우리 1,000원짜리 그 지폐에 무료 모델로 항상 계신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경물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물을 제가 이제 뭐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경물은 제일 끄트머리에 가서 하는 방법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돈의 뜻과 나의 뜻이 통하게 하는 첫 단추는 치국평천하. 내가 하는 일이 우리나라도 잘되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잘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도 잘되게 하는 거. 세상 사람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거. 이 기운이 싹 트는 곳이 저는 양양 혹은 해운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간 양양을 다니면서 반성도 하고 화식열전 강의 계획도 올리고 그래서 제가 이 화식열전 유튜브 첫 강의는 해운대 광안리 어느 호텔방에서 올렸고 또 생각이 막히면은 양양에 가고 하는 것이 다 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무자본으로 1,000만 원 만들기 혹은 자가보장 100억 찾기를 사람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성심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성의와 정심을 하기 위해서 수신도 하고 그렇게 양양에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 가고 앞으로도 또 뭐 가야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잘 전해드리는 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